최현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 명태균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대통령과 여사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일같이 언론들과 접촉하며 하고 싶은 말은 해대면서 오늘 이 자리는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은 공직 시절 논란으로 국감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엄청난 발언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오늘자 언론에서도 대선 당시 여당의 당원 명부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고스란히 유출 주장됐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명태균 그 씨를 반드시 출석 증언대에 세워야 합니다. 수사로 인한 불출석 이유는 말도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후까지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 명령권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 사무총장님, 네. 오늘 이제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되지 않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그 사실관계가 알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 선거 제도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걸 막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무총장님의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다,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일관을 하시는데 직권조사가 있습니까, 선관위? 저희들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아, 직권을 합니다.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 관리 절차 전반에 걸쳐서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도 지금 명태균 사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관련, 그리고 그 당시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권조사나 이런 선관위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고발이 안 노력을 들어왔- 하셨나요, 그때? 네. 고발이나 신고가 안 들어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저 총장님, 네. 지난번 아까 그 이성시 의원님 말했는데 경기도 용인에 2번을 갔습니다. 민생 토론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300만 개 일자리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이모라는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 후보가 이제 관련 내용에 또 홍보를 하고요. 그 해당 지역의 여당 후보의 공약과 일치를 하고, 이런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정리를 했을 때는 네. 우리 저 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클러스터 조성이나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연대에서 네. 참여해서 선관위 고발했죠. 네. 어떤 조치를 했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 그 현안 사업으로 특정 후보자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A모 씨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그때 당시에 그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이 같아서 단순히 그 이 당시에 공약 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조사도 그러니까 없이 지금- 그냥 서울 경찰청으로 이제 넘기셨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조세에 말씀이에요. 착수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 사안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조사 기능,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의 전문가고 네. 그런 선관위가 1차적 판단 기관인데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특히 권력과 정부와 관련돼서는 왜 이리 간대한지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김영선 그 당시 후보 지역구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과 맞추면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약으로 특정 후보를 도렸다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고 여당이 질문하면 아니 단호하게 답변하시면서 야당이 하면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요건은 저희가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 절차는 거치는 지난번 선거 사안이라는 걸 때 말씀을 투표소에 드리고요. 대파를 소지해서 네네. 금지하셨죠? 네. 그때는 여전히 신속하게 그렇게 그때는 하시고 네. 여전히 그 부분은 그때 네. 오셔서 항의 방문단으로 오셨을 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내용이 말씀드리는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공손하고 그렇게 일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이나 의사표시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지금 같은 명태균, 김대남, 국정농단 같은 경우 이런 어려운 시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울분에 지금 토로를 합니다. 그럼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를 평이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대통령과 여러 특정 어떤 여당 후보들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관권 선거 치닫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 역할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뭡니까 명태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온 나라 국기문란 사태로 치닫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안이면 선관위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선관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전에 선제적으로 네. 이제 선거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권력에 입맞는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 때문에 조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총장님의 답변을 보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과 권능, 기대를 저버렸다 봅니다. 선거하고 정치 자금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인 선관위가 그 모든 판단을 수사기관에 넘겨버린다면 그게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가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조사 권한을 반납하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만 하는 기능. 아까 모 의원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 조사와 단속과 수사, 의뢰, 그러니까 사전 중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평상시 선거원 보면은 집중하면 됩니다. 조사를 함으로써 헌법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능과 책무로서 민주정치 그리고 정치 질서를 보존해야죠. 지금 사전적 가정 판단하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조사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고발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선관위의 판단 자체를 수사기관이 재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유권적 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말하자면 저희의 그 판단과 다를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옳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꾸로 선관위가 그러면 아예 조사권을 선관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사후에라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 기관을 특별사법경찰권을 저희 기관한테 또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방청장님. 네, 의원님.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죠? 폰지 사기. 예. 네, 저기 도표를 보시면 실제로는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모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하는 악질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청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기사 보셨죠? 예. 그 현재 각 지역 소방본부에 상조회가 있죠? 예.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공조적인가요? 사조적인가요? 그게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소방 인력이 적고 복지가 열악했을 때 상부상조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각 본부에서 관리를 맡고 해측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예. 이게 거의 뭐 폰지 사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광주 소방본부 상조회인 소회가 2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오늘 감사하는 과정 그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자 언론에 나왔죠. 저희 의원실에서 나온 이제 보도자료 나왔는데 예. 광주시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인용과 동시에 자동이 가입되고 신규 가입 시에는 13만 원, 매월 보수해서 3만 1천 원을 원천 징수합니다. 의무적인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혜택은 뭐냐면 공적 부조, 사망과 공상 등에서 공적 부조를 하고 퇴직 때는 퇴직금, 그리고 전출될 때는 전별까지 챙겨줍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서 2년 전에 사라졌는데 퇴직자들은 평균 1,84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월 3만 1천 원을 납부했는데 퇴직할 때는 근무 월세 6만 7천 원을 곱해서 낸 돈의 2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있죠. 예, 네. 그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소방관 1,580명 납입한 금액만 해도 무려 76억 원인데 해산 당시에 남은 돈은 고작 1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납입을 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억이 넘는 돈을 손해 본 건데 원금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82%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원래 그 자료 보기 전에 그 전에 뭐 여러 상황에 그 전에 저도 그 지방에서 근무를 했기 네.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남 공제에서는 30년 근속한 퇴직자에게 최대 2,3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납입한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방만 운영, 고갈은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남 소방 4,292명의 가입자가 낸 총 267억 원 중에서 남아있는 돈은 지금 30억밖에 안 돼요. 30억. 이게 광주 소방 그 상조처럼 고갈 이의가 있는 겁니다. 1인당 평균 납입금이 623만 원인데 지금 당장 해산하면 10분의 1 정도, 74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고위직들의 퇴직금 잔치, 그걸 위해서 미래 세대 소방을 책임질 젊은 소방관들의 고열을 짠 겁니다. 청장님, 그 소방직 그 국가직화를 했는데 아직도 소방 문화, 내부 문화는 지방 공무원,
조직의 구태, 과거의 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좀 전에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예.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상주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요. 예, 특히 전남 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이미 해산됐지만 광주 상조에 피해 소방관들의 보상, 소외 등의 대안 마련해서 종합 감사 전에 저희 모의실을 보고해 주시기 예,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전남도 그 상조 해치 개정을 위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또 한 15개 시도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상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방청장님, 네, 지금 국가직화가 된 지 5년이 됐잖아요. 네, 가장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뭔가요? 일단은 그 소방 공무원들의 그 자존감이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난이 아주 그 대규모 재난, 큰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국가 동원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좀 뭔가 좀 뭘 요거 좀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거 있나요? 이제 그 이후로 4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청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예, 2019년에 국회가 이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할 때 취지가 가장 큰 게 이제 소방 공무원의 이원적 체계, 뭐 소방 서비스의 편차, 소방 인력이나 장비 등의 편차 등 가장 큰 이유가 재정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장님 말씀대로 신부는 이제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지만 재정 문제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8조죠? 예, 7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총 8조인데 본청이 한 4천억, 예. 뭐 시도본부가 7.7조 7천억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소방청 소관 예산이 5%, 시도 소방 예산이 95%고 시도 소방 예산의 90%가 지방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지방비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에서 예산을 짤 때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하거나 지난번에 부천화재 때 에어매트 18년 된 장비라는 것 때문에 충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PPT를 보듯이 뭐 장비 보급 문제,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 같은 경우는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급률이 70%도 안 됩니다. 공기 호흡기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대구, 제주는 100% 됐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7% 정도밖에 안 되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아마 청장님도 아마 동의할 수 있는데 소방관이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니까 예산도 국비를 받기까지 하지만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가직화의 취지에 맞는 국비 지원 이거 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에 7조 원을 더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예산이 국비가 12조 원이거든요. 거기에 3분의 2 수준이 7조만 투입하면 완전한 국비하고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국가직화 할 때
그때 이제 대통령님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의 협의된 사항이 그때 당시 이제 인사와 예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단지 국가는 이제 소방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행하는 방향으로 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25%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했다 생각하면 중간하게 예, 예. 그런 쪽에 했거든. 국가 직화를 완전하게 단절시키려고 국비 예, 그러니까 지방의 예산에만 바꾸는 문제는 없고 예,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예, 예, 소방서는 예. 계속해서 예, 그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예. 정확한 전에 저희 모르시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